오른쪽과 같은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건널비 겉에 싸고 있는 면들의 넓이의 합이겠죠. 자, 밑넓이부터 봅시다. 밑넓이가 사다리꼴 모양이네요.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제 위아래 두 개 있죠. 다시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였죠. 따라서 24 높이 10. 자, 차근차근 계산할까요? 따라서 5, 3, 15, 65, 240, 따라서 305. 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궤도로 만든 원기둥의 부피는, 우리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밑넓이가 여기죠. 그런데 밑넓이를 구하려면 원 모양이니까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온 힌트는 여기죠.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반지름을 r이라 두면 2r 파이가 4파이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반지름은 2입니다. 이러면 밑넓이 이제 구할 수 있죠. 밑넓이는 r 제곱 파이니까 2, 4 파이 곱하기 높이 5, 5, 4, 20 파이. 단위는 세제곱이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역시 부피 구하는 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여기가 120이라는 건 이만큼의 각이 360도에서 120을 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240도죠. 그러면 이제 밑넓이 구할 수 있죠. 반지름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99, 81 파이 곱하기 중심각 240도면 3분의 2죠.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죠. 네, 차근차근 계산. 따라서 27 곱하기 2니까 7, 14, 2, 4, 5, 14 파이 곱하기 12. 따라서 64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답은 5번. 오른쪽 그림은 직립면체에서 작은 직립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밑넓이부터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내서 더하면 되겠죠. 우선 여기 넓이는 6 곱하기 3 더하기 여기 넓이 이쪽이 8 빼기 3이니까 5죠. 6 빼기 3이니까 3이겠네요. 따라서 5 곱하기 3. 이게 밑넓이죠. 이 똑같은 게 위아래 두 개 있고요. 옆넓이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옆넓이는 뭐였습니까?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옆넓이였습니다. 자, 둘레로 계산을 해야겠죠. 둘레는 여기가 5였고요. 여기가 3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잘라내도 둘레 길이는 원래 직사각형의 둘레랑 같았습니다. 따라서 6 더하기 8, 14, 14의 2배, 28 곱하기 높이가 옆넓이죠. 6, 3, 18 더하기 3, 5, 15 곱하기 5, 8에 40, 5, 20, 140 더하면 33 곱하기 2 더하기 140 곱하기 5, 8에 40, 5, 20, 140 더하면 33 곱하기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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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더하면
66 더하기 140 62 따라서 206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답은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h인 2등변 삼각형인 사각뿔의 건널비가 64 제곱센티미터일 때 h의 값은, 벌써 나온 힌트가 2등변 삼각형의 사각뿔의 건널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각뿔의 건널비가 64. 그러면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됩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따라서 4, 4, 16이고요. 더하기 옆넓이 삼각형이니까 4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이 한 면 넓이겠죠. 똑같은 게 4개니까 곱하기 이제 4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건널비가 되고 그게 64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약분해서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따라서 16 더하기 4, 2, 8 h가 64. 8h는 16을 빼니까 8 501이죠. 4. 따라서 h는 8, 6에 48. 따라서 6입니다. 답은 3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는, 자, 원뿔을 전개도로 생각하면 이런 부채꼴 하나랑 원 하나가 나오죠. 따라서 밑넓이는 3, 3은 9 파이 더하기 옆넓이는 2분의 1 RL 형식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RL, L이 원주가 되겠죠. 따라서 3, 2, 6.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건널비는, 자, 건널비를 구하려면 역시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근데 이 반지름은 요 둘레랑 같다의 형태죠. 중심각도 알고 있으니까 큰 부채꼴의 홀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8이 16파이 곱하기 중심각 360도분의 135. 약분 들어가면 5, 20, 5, 7에 35. 5, 7에 35, 5, 20. 9, 3, 27. 9, 8에 72. 8, 1, 8, 8, 2, 16. 따라서 6파이가 호의 길입니다. 그럼 이제 R 구할 수 있죠. 2R 파이가 6파이가 되는 거랑 같은 것이고, 따라서 반지름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죠. 3, 3은 9파이, 밑넓이가 9파이 더하기 옆넓이 8, 8에 64 파이 역시 중심각, 아까 우리 약분했죠. 8분의 3. 8, 8에 64, 9파이 더하기 3, 8에 24 파이. 따라서 33 파이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뿔의 부피는, 우리 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같은 우리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밑넓이가 5, 4, 2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6 곱하기 항상 3분의 1이다. 따라서 2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의 한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을 M, 다른 한 밑면의 네 모서리의 중점을 각각 I, J, K, L이라고 할 때 삼각뿔 M, I, J, K, L의 부피는, 뿔이죠. 자, 봅시다.
정육면체였어요. 그러니까 밑넓이가 정사각형인 거죠. 정사각형의 중점이네요. 길이가 같은 거죠. 모서리 길이가 6이었으니까 여기가 뭐 30이라는 얘기겠죠. 정사각형의 각 중점을 연결해 만든 사각형은 다시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IJKL은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고 6 곱하기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밑넓이는 6 곱하기 6. 그런데 우리는 이건 마름모 형태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다가 2분의 1을 해야죠. 그럼 밑넓이 나왔고요. 곱하기 높이. 높이도 6이겠죠. 그리고 뿌리니까 이제 3분의 1하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6에 36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를 세 꼭지점 B, G, 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삼각볼 C, BG, D의 부피는 뿌리죠. 역시 밑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얘를 밑넓이로 보고 해봅시다. 가로가 5, 세로가 4니까 5, 4, 2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높이는 3이 되죠. 역시 부피는 3분의 1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피가 10이네요. 답은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인 두 원뿔의 밑면이 서로 완전히 포개지도록 붙여놓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뭔가 원뿔 두 개가 있는 거죠. 높이가 다른 원뿔이네요. 근데 뭐 상관이 없죠. 밑넓이가 같은 거니까. 따라서 위에 거는 66에 36 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10 원뿔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아래 거도 66에 36 파이 곱하기 높이가 12 역시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대로 차근차근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형태로 묶어 계산해도 되고요. 차근차근 할게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밑넓이가 같은 거니까 여기에 밑넓이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원뿔을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66에 36 파이 곱하기 높이가 22 곱하기 3분의 1을 형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똑같이 264가 나오죠. 방금 보여주는 이 형태는요, 이걸 결합법칙한 거랑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회전시키면 뭐가 나와요? 원뿔 나오죠? 원뿔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잘린 거. 그러니까 원뿔대가 나오는 거네요. 우리 부피 구할 거니까 전체 원뿔 부피에서 위에 작은 원뿔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66에 36 파이 곱하기 높이가 9 곱하기 3분의 1 전체 원뿔에서 작은 원뿔 224 파이 곱하기 높이가 3 곱하기 3분의 1의 형태죠. 차근차근 계산하면 따라서 104파이 답은 4번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 길이가 9cm인 9의 4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우린 9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 4분의 1이 없죠.
즉 우리가 구해야 될 건 4분의 3의 건널비인 겁니다.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었죠. 따라서 4파이 곱하기 99, 81 남아있는 것이 4분의 3이다. 그럼 이게 지금 9 곡면의 건널비고요. 넓이고요. 더하기 남아있는 것이 여기도 건널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펼치면 하나의 원가 됩니다. 하나의 원가 같아요. 따라서 99, 81 파이입니다. 네, 계산하면 3일은 3, 38에 24 파이 더하기 81 파이 따라서 324 파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주어진 그림을 보면 반구와 원뿔이 합쳐져 있네요. 반구의 부피부터 구해야겠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5의 세제곱은 125 근데 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원뿔 부피 55 25 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항상 3분의 1이다. 따라서 계산 들어가면 약분이 있고요. 약분이 있죠. 그리고 다시 약분이 없으니까 3분의 125 곱하기 5, 22, 4, 2는 2 파이 더하기 50 파이입니다. 통분해야겠죠? 3분의 250 파이 더하기 355 150 파이 따라서 딱 400이 되네요. 답은 3분의 4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는 회전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반구가 나오죠. 회전시키면 반구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건널비를 구하는 거고요.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 4파이 곱하기 44 16 그런데 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그러면 위에 반구의 건널비를 구했는데 거기에 끝이 아니죠. 우리 여기 부분도 건널비니까 따라서 구하면 그냥 원이죠. 44 16 파이 하면 되죠. 계산 들어가면 48에 32 파이 더하기 16 파이 따라서 48 파이 답은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 사각뿔과 구가 꼭 맞게 들어가 있다. 이때 정육면체 사각뿔 구의 부피는 자, 정육면체의 부피부터 구하는 식을 써야겠죠. 정육면체니까 66에 36 곱하기 높이 형태죠. 대 사각뿔 뿔은 66에 36 곱하기 높이 곱하기 항상 3분의 1 대 9 9의 반지름은 3입니다. 6이 아니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3, 3은 9, 9, 3, 27 형태죠. 그리고 최대한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지금 각 항에 3이라고 하는 공통이 있으니까 3으로 약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12 12 3, 9, 27 또 3이 아직 있죠. 3, 42 3, 42 3, 3은 9 또 3이 있죠. 3, 2는 3 3, 2, 6 3, 2, 6 그리고 모두 4라는 공통이 있으니까 4, 1은 4 4, 1은 4 4, 1은 4 남은 게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다시 이제 간단히 써보면
2대 2 곱하기 3분의 1대 3분의 1 파이가 되죠.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 다 3을 곱하면 3이 6, 2 파이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6대 2대 파이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회전시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가운데가 지금 비어있는. 따라서 전체 원기둥 부피에서 비어있는 원기둥을 빼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 원기둥의 부피는 66에 36 파이 곱하기 높이가 8 빼기 작은 원기둥은 반지름이 3이네요. 3, 3은 9 파이 곱하기 이때 높이는 8 빼기 3이니까 5가 되고요. 5. 계산만 하면 돼요. 6, 8에 48, 3, 8에 24, 28 파이 빼기 9, 5, 45 파이 3, 4, 2 243 파이가 됩니다. 부피이기 때문에 답은 세제곱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원뿔대의 건널비예요. 원뿔대를 전개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따라서 윗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파이 더하기 아래의 밑면 66에 36파이가 되고요. 옆넓이는 하나의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형태가 되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호 이게 12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호 3이 6파이 형태가 됩니다. 당연히 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가로는 묶어줘야 되고요. 이제 계산하면 45파이가 되고 60파이 빼기 3, 5, 15파이 차근차근 하세요. 따라서 90파이 건너비는 9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직립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은 후 기울였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다.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물의 부피가 20이라는 거죠. 여기를 밑넓이를 보고 기둥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기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넓이는 5 곱하기 x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높이는 4죠. 근데 이때의 부피가 20이야 라고 한 거고요.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약분 들어가면 5, 4, 20, 2, 2, 4 따라서 x는 2cm입니다. 부피가 108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인 원기둥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구가 꼭 맞게 들어있다. 이때 구 한 개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우리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나온 게 부피가 힌트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는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원기둥의 부피였어요. 그 원기둥의 부피를 이제 구하면 반지름 R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죠. 높이가 이렇게가 높이가 되는 거죠. R이 4개, 4R. 이게 높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피가 108 파이야 그랬죠. 따라서 파이 약분될 수 있고요. 또 4로 약분할 수 있죠. 4, 2, 8, 2 남고 4, 7에 28. 즉 R 세제곱이 27이고 같은 숫자 3개 곱해 27 나오는 건
3이죠. 반지름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할 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부피예요. 한 개 부피.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따라서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27이었죠. 약분하면 9, 94, 36 파이. 따라서 그 한 개의 부피는 36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